강의 노트. 자,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밑에 5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 항상 우리 지난주에 좀 특징은 반드시 비교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있는 게 부동산 수요 특징인데, 자, 일단 이렇게 봐보자고요. 실제 시험은 저기 있는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공급이.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묻는 거죠. 네, 특징은 수요 특징인데 부동산 수요 특징이죠. 그럼 항상 특징은 반드시 비교할 게 일반재와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굳이 그 내용 암기하지 않더라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 볼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물어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니까 뭐나 있습니까? 쭉 있는데 물어보자고.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분필이 더 비쌉니까? 집이 더 비쌉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구매 기간이 장기간 이 말 나온 거 이게. 응? 자, 두 번째 보니까 또 계속 봅니다. 그러면 우리 분필 살 때 등기합니까? 집 살 때는? 그래서 거기 있는 구매 절차가 특수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라고. 자, 2번은 꽤 중요해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 동그라미 2번. 자, 2번 보니까요, 이런 겁니다. 부동산 수요는요, 주체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지, 절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은 틀리다고. 자, 다시 할게요. 분필은 서울에 있던, 원주에 있던 가격 차이는 내가 느끼는 만족은 없지, 그지?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집은 30평이 있어. 강남과 원주에. 가격. 내가 느끼는 만족은. 그래서 차이가 크지? 그죠? 또 합니다. 여러분 수중에 현재 10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원주에 있는 어떤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만 삽니까? 어떤 분은 외곽지에 단독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부동산이냐, 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결국은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비슷해지는 경향이 됐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 말은 좀 기억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독점적 경쟁 시장이 딱 나오면요, 무조건 이건 개별성이지. 그 말 대신 뭐 부동성 등등을 쓰면 안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장난치는 개별성이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은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은. 자, 그 다음에 갈로 2번 부동산 공급 갈 거예요. 사실은 훨씬 더 할 말이 많은 게 부동산 공급이에요. 자, 부동산 공급은, 자, 여보세요. 이제 좀 정리해 볼게요. 맨 먼저 공급에 대한 종류가 크게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물리적 공급이 있고, 반대 경제적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에 대한 종류가 두 개인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와 공급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요. 물리란 말 같은 말이, 물리란 말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우리 전에 물리란 말은 기술적이란 말 들어봤죠? 때에 따라 이건 다른 말로 자연적, 인문적 할 때 이건 자연적이란 말 똑같은 이게. 물리란 말이. 원래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리 공급 보니까 물리적, 자연적 공급 보니까 공급은 증가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 다시. 토지에 대한 특성은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때 자연적 측면에서 뭐 공급량 인간들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물리는 곧 자연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적 측면에서 인간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 무슨 성? 부정성에 근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공급 곡선은 절대
아무리 가격이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공급량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표현할 때 뭐라는지 압니까? 이걸 소직곡선, 수평곡선? 소직곡선. 자, 다음 시간 할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비탄력적. 자, 그런데 이 경제 공급이 뭐냐? 이게 경제 공급이 쉽게 말해서. 자, 이거 볼래요? 원주시 외곽 가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를 쓰고 있어요. 이때 원주시에 현재 기업도시 되어진 결과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 주택은 부족하겠죠. 부족한 밑에는 뭐 있습니까? 국가가 농지 중에 일부 땅을 이렇게 주거로 전용시킨답니다. 시키면 주거용 측면 공급량이 증가된 거지, 농지는 감소한 거지, 이런 걸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 같은 말이 용도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 공급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는 그 양이 뭡니까? 증가 또는 감소할 수 있지? 그죠? 분명히 주거는 증가됐어. 농지는 감소했다고. 그런 결과 이 곡선은 무슨 곡선이? 우상향 곡선이죠. 이걸 먼저 구분하시라고. 중요한 건 여기 근거는 알 필요 없어. 물리 공급 수직, 경제 공급 우상향 이런 거 마시라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나 자, 한 번 더 봅니다. 또 보세요. 집을 짓는 건 단기, 장기. 장기죠. 그래서 항상 단기란 말과 장기를 구분할 수밖에 없는데 요 구분 기자 아마 첫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주어질 때만 장기.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한다. 단기입니다. 이 두 개 구분 기준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단기는 신규 물건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가지고 취급한 결과 원래 공급량은 절대 증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몇몇 학자들은 뭐라는가 하면요. 단기는 다만 신규 물건만 만들 수 없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으니까 약간 정도는 공급량이 변할 수가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기는 반드시 뭐야?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주어지는 거지. 그죠? 그런 결과 공급량이 훨씬 더 이렇게 완만한 곡선이 되어진다. 이렇게. 그죠? 가격에 따라서. 자, 그러면 참고로 단기는 둘 다 맞는 거예요. 수직도 맞고 아주 급경사에 있는 우상이 맞습니다. 둘 다 맞다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표현하면 뭐 있습니까? 단기는 완만한 거에 급경사요. 이런 걸 다른 말 제가 좀 이따 할 건데 비탄력적이라는 용어죠. 비탄력적. 그 다음에 장기는 뭐 훨씬 더 길게 완만하죠. 완만한 곡선을 갖고 있고 같은 말이 뭐냐 이걸 다른 말로 탄력적이란 말 쓴답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항상 우리 제가 이 강좌하는 개론 과목은 무조건 각각에 있는 내용마다 비교할 대상이 있어요. 물리는 항상 누구와 비교해야 돼? 물리 비교 대상 경제지, 단기는 비교 대상 이렇게 공부하지 항상. 결국은 여기 딱 나오는 순간 틀린 말 이 말 나오겠지. 그죠? 얘가 나오는 순간 틀린 말 이 말 나와야 돼. 그 반대인 게 뭐냐 먼저 아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자, 세 번째. 요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부동산은 항상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수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주택 수 약 한 1970세 됩니다. 되는데 970 이렇게 되거든요. 요 중에 자가주택 보급률이 한 70세 된다고. 그 나머지 전부 뭐예요? 임대. 전월세. 이런 거거든요. 자, 어쨌든 자가주택 보급률을 보니까 항상 한
예, 900세대가 이제 이게 다 임대인데, 결국 자가주택 보면 한 50% 좀 넘겠다. 한 60% 되겠네? 그죠? 주택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주택이 부족하면, 어쨌든,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해결 방안 뭐 있습니까? 아, 집 부족하대. 해결 방안. 그게 답이지 뭐. 공급량 늘려주라. 근데 공급은 두 개 있잖아. 어떤 공급? 물리 공급과 오케이. 그럼 물리 공급은 해결할 수 있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반대 경제적 공급은 뭐 있습니까? 공급으로 해결한다 이건데, 자, 잠시. 얘 항상 나오면요, 틀린 말 딱 정의되어 있어. 이렇게 시험 되거든.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적 공급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항상 시험 내 틀린 지문으로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 있습니까? 해결할 수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항상 틀린 말 요걸 장난친다고.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절대 안 된다. 요것만 기억하라고. 자, 세 번째.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공급자로 갑니다. 공급자. 자,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재와 공급자와 부동산 공급자가 똑같으면 이런 제목이 나올 필요 없잖아. 그죠? 뭔가 지금 차이가 있어야 돼, 항상. 그럼 자, 첫 번째 이겁니다. 부동산이든 일반재와이든 공급자는 이 분필을 만드는 사람이 공급자이듯이 집을 만드는 건축업자도 뭐가 됩니까? 이건 공통점이에요. 분필 만드는 생산자, 집 만드는 생산 공통점이라고. 차이점 한 개 있어. 자, 다시. 우린 집을 사가지고 운영 후에 뭐합니까? 처분하죠? 살 때는 수요자, 공급자? 팔 때는 수요자, 공급자? 자, 분필은 사가지고 운영 후에 처분할 수 있어? 안 되지. 집은 땅이란 건 사가지고 운영 후에? 그죠? 그러면 분필은 뭐 있습니까? 항상 딱 정해져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팔놈, 살놈 딱 구분된다고. 그죠? 산 놈이 다시 공급자 안 된다고. 집은 뭐요? 산 놈이 다시 뭐 되는 거지? 공급자. 이렇게 바뀌는 이게 특징이라고. 일반적과 다르게. 그러면 결국은 기존 부동산 수요자도 자, 소유주도 뭐가 됩니까? 나중에 팔 거죠? 이게 차이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요 집은 딱 떠죠. 떠는 순간 항상 이 집은 떠야 돼.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동산 공급자는 일반재화들과 다르게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다. 이런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자, 정리해볼게요. 부동산 공급은 딱 키워드 3개예요. 자, 4개인데 물리 반대 경제, 단기 반대 여기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건 단답형이에요. 여기 탁 튀어나오면 있죠. 무조건 요거 가보시라. 물리 공급만 안 된다 생각하시고 요 말 딱 나오면 무조건 지문상 이거 튀어나와야 돼. 항상. 요렇게 공부하셔야 돼. 자, 책 가볼게 이제. 예, 자, 우리 책에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85페이지 갑니다. 자, 85페이지 컨 2번 부동산 수요. 얘는 항상 비교할 게 부동산 일반재와 수요수로 비교합니다. 하는데 맨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부동산 수요 특징이 있죠? 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셔요.
네, 동그라미 1번, 2번, 뒤에 3번, 4번, 5번, 6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부동산 수행 시험 잘 안 나오니까. 자, 뭐, 갈로 3번, 알 필요 없어. 갈로 4번도 알 필요 없어. 자, 넘어가서 이제, 예, 여기서 이거부터 합니다. 어디 보는가 하면요. 예, 자, 넘어가서 저기 있는 93페이지. 2번. 부동산 공급은 좀 중요해요. 예. 자, 1번. 양갈로 1번 나와 있는데, 공급에 대한 개념 나 있죠, 그죠? 거기다 설명되어 있는 부분 첫째 줄 중간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겠다. 둘째 줄 제일 끝에 경제 공급은 가능하다. 그러면 보이죠?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한 건 D장에 갑니다. 자, D장에 가보니까요. 네, 뭐, 갈로 2번 이거 설명되어 있죠? 갈로 2번 읽지 마. 혼동 주니까. 자, 3번만 기억하시면 돼. 3번 제목이 벌써 물리 공급, 경제 공급이죠? 자, 좌측에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물리. 우측이 뭐죠? 경제.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물리는 현재 무슨 곡선? 그래프 보기 바로 수직이지. 그죠? 경제는 무슨 곡선? 우상향이죠. 자, 우측 가볼까요? 자, 양갈로 4번 갑니다. 양갈로 4번은 단기, 장기 나 있지. 자,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는데, 나중에 읽어보시는데요. 자, 이게 정리되어 있는 뭐인가? 밑에 그래프 있지. 우측 그래프 두 개 있지. 자, 거기 있는 보니까 SA, SB인데, SA가 훨씬 더 급경사지. 이게 뭐요? 단기. SP가 완만하지. 그죠? 이게 다른 말로 장기. 그걸 판단하시면 돼.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설명 그 위에 있습니다. 다만 단기는 기울기 급경사, 가파르고, 장기는 완만한 거지. 자, 그래 보시고, 양갈로 5번 가보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겠네요. 거기 동그라미 3번. 3번. 자, 3번 봤습니까? 예, 그럼 부동산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됩니다. 그래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오늘 98페이지 탄력성이 나 있어요. 탄력성. 자, 이걸 하기 전에 저는 먼저, 네, 이거부터 할 겁니다. 자, 탄력성은 마지막 시간 하고요. 자, 우리 책에 좀 넘어가서 있죠. 109페이지. 자, 거기 내용은 우리 강의 노트 14페이지. 14페이지. 자, 14페이지 보니까 요 말 나와 있습니다. 균형시장 또는 우리 책에 보니까 가격 결정 요인인데, 자, 균형시장.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 앞에 했던 거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되었을 때 양이 이렇게 30, 20, 10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하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가격이 100원 되어지면 수요는 몇 개 삽니까? 30개죠? 공급은요? 그거 누가 더 많은 거요? 수요가. 이런 걸 뭐라냐? 수요가 더 많다 해서 수요가 초과되었다 해서 초과 수요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많으면 물건 가격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간다. 자, 다시
가격이 300원 되니까 수요는 10개 정도 살 의사 있죠? 공급은요? 30이면 이걸 뭐라 표현합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더 많다는 소리죠. 이럴 때 공급량이 초과된 거죠. 가격은 뭐 하겠습니까? 이런 걸 아주 그냥 간단하게 시험 낸다고. 자, 무슨 말이야? 우리 문제. 자, 문제 보니까 9페이지 12번에 1번 문제. 페이지 12번에 1번 문제, 9페이지. 그래서 나와 있는 게 초가 공급되면 임대료가 하락하죠. 거꾸로 초가 수요 발생 임대료 올라가죠. 자, 다시 12번에 4번 문제 읽어보시고. 우리 항상 시험 나왔을 때 여보세요. 자, 물리적 공급 나면 수직이야. 수직. 근데 그 뒤에 뭐가 나 있습니까? 단기 나 있지. 자, 여보죠. 항상 단기, 장기 나오면 앞에 있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우선시 되는 말이 이 말이야. 표현이. 만약 거기서 현재 문제에서 있죠. 단기가 없으면 곧 단기가 없으면 물리적 공급 묻는 거예요. 이때는 뭐 있습니까? 수직 나와야 돼. 근데 그 뒷말 단기 나 있지. 나오면 무조건 이건 이 말 따라가야 돼, 항상. 나중에 하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뭐 있으면 단기, 장기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가 훨씬 더 급경사이죠. 같은 말이 좀 딱 좀 비탄력적이에요. 하여튼 그런 개념 좀 아시라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중요한 건 물리적 공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단기는 비탄력적이다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일단 그런 건 좀 이따라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좀 할 목적인가 하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럼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적정하게 형성되는 가격이 얼마 되겠습니까? 200원이죠? 이럴 때 형성된 요 가격이 뭐예요? 수요와 공급량 같은 거 있지.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균형량이야. 균형량. 이때 형성된 가격이 뭐죠? 균형 가격인데 그러면 이걸 뭐라 시험 내는가 하면요. 다시 우리 문제 10페이지. 10페이지 10번 갑니다. 이렇게 10페이지 4번. 4번. 이렇게 시험 낼 수도 있어요.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칠판 보시고 가격을 먼저 찾아가야 됩니까? 양을 먼저 찾아가야 돼. 양이지. 양이 같을 때 곧 이 균형각이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거기서 양이 같은 게 몇 개입니까? 80이지? 수요이든 공급량이 같은 게 80 아닙니까? 그죠? 자, 이럴 때 가격이 얼마요? 6이죠. 이렇게 시험 됐을 과거에. 그래서 항상 균형양과 균형 가격 묶어도 무조건 뭐 있습니까? 양이 같을 때 결국은 가격이 같은 거예요. 일단 그런 걸 먼저 기억하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다시 갑니다, 이제. 예,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 이거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원래 시장에서 보니까 앞에서는 수요 공급을 따로 보았지만 지금부터는 수요 공급을 하나의 그래프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이렇게 된 게 무슨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된 게 무슨 곡선? 공급이죠. 이때 형성된 요점이 균형점입니다. 그죠? 이렇게 형성된 요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균형 가격 쓴다고요. 이때 형성된 양을 뭐라 하냐? 우리에게 균형, 정확한 말은 균형 수급량이에요. 수급이란 수요 공급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균형된 양이란 거. 그래서 보통 표현할 때 어떨 때 어떤 책들은 균형량, 어떤 책은 수급량이라 쓴 책도 있어요. 관계없어. 자, 그런데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잠시 보세요. 이게 수요지. 수요가 이렇게 되는 건 수요 증가 감소. 감소가.
증가 감소란 건,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수요 증가, 수요 곡선이지, 그지? 증가란 건 양이 증가되는 거지. 요점하고 요점 보니까 이렇게 하면 양 증가 아니야? 수요 증가지? 이렇게 바뀌는 건 뭐예요? 감소지? 양이 감소했으니까 이쪽이. 그죠? 자, 중요한 건 원래 균형되어 있는 상태 수요이든 공급이든 변하면 가격도 변할 수가 있지. 양도 변할 수가 있어. 자, 다시. 자, 이렇게 변화 있는 게 공급 증가 감소. 이쪽이 양 증가지. 공급 증가요. 이쪽 변화는 뭐예요? 공급 뭐예요? 감소요. 항상 증가 감소는 중요한 건 이 그래프가 있죠. 봤을 때 이 양이 얘부터 감소했지. 그죠? 얘부터 증가된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설명했듯이 이 그래프가 전부 다 우측 가는 게 전부 다 증가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는 거? 이유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보니까 이걸 공급 증가 생각하는 게 많단 말이야. 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게 아니에요. 증가 감소는 항상 양에 대한 변형. 양이 우측 가면 전부 다 증가야.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바뀌면 공급 증가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이겁니다. 최초에 균형돼 있는데 수요이든 공급 등이 변하니까 균형점이 달라지는 거지. 시장에 있는 가격도 양도 분명히 달라지겠다. 그죠?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옵니다. 수요이든 공급 등이 변화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걸 시험 낸다. 문제에서. 자, 이제 지금부터 이걸 합니다. 요건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게 뭔가 하면 집에 가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자, 지금부터는 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수요이든 공급이든 수요 또는 공급 중에서 하나만 이동했을 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봐본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말로 하겠습니다. 말로 하고 두 번째 실적을 확인해 보겠다고요. 자, 수요가 공급이 증가 또는 감소되면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묻는 거예요, 문제가. 자, 첫 번째 볼 건 뭔가 이 말입니다. 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양이 가격이요. 양이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무조건 양 증가야. 공급 증가하면 양 증가입니다. 거꾸로 수요가 감소하면 양은 감소. 공급 감소, 양 감소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라고, 양은. 그런데 자, 수요가 증가된다 이 말은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으면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도 뭡니까? 올라가지. 공급이 증가된다. 자, 다시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줄겠죠. 그런데 이 공급이 사실 중요해요. 공급이. 자,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면 시장의 물건 가격은요? 떨어지겠다고, 그죠? 반대로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감소하면 물건 가격은요? 올라가죠. 요건 이해되겠지? 말로 설명하니까. 자, 결론. 보니까 수요란 것은 가격이든 양은 반드시 이 말과 항상 같이 움직여. 항상. 근데 공급에서는 뭐 있습니까?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실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제. 요거부터 합니다.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봐보자고. 이건 집에서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곡선? 수요. 얘가 무슨 곡선? 공급이죠. 최초에 있는 균형 가격과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수요가 많은 거요. 이 말은 그래프가 어느 쪽? 우측이지? 그죠? 이렇게 변한 게 수요 증가예요. 그럼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은 뭡니까? 올라가고. 양도 뭡니까? 실 증가한다고. 한번 걸어보시 집에서. 이거 걸어봐야 돼. 걸어보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자, 다시.
공급적인 측면과 공급. 자, 얘도 보니까 현재 이렇게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요게 수요. 얘가 공급이죠. 균형 가격과 양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공급이 증가된단 말은 그래프가 뭐 있습니까? 우측, 좌측. 이쪽이에요. 자, 이렇게 된 공급 증가시키면서 하면은 가격은 과거보다 떨어지고 양은 얘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죠? 실적이 확인되었단 말이에요. 이걸 한 번만 그려봐서 확인되면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제는 이거죠. 시험 나왔을 때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이 그래프 다 그려보겠다고 나 같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걸 한 장에 묻지 않게 바로 모든 걸 다 같이 묻게 돼 있어, 이걸. 물어줬을 때 빨리 푸는 방식을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수요는 항상 가격과, 자, 수요는 반드시 이 말과 같이 움직인다, 가격량은. 그죠? 공급은 뭐 있어?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로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요 표현을 꼭 기억하시라고. 자, 요걸 해야만,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요 다음에 있는 내용이 진행할 수 있어. 지금 하고 있는 요건 제가 한 예만 설명드릴게요. 드리고 다음에 가서 다시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내용을 자동 알 수 있어. 자, 이제는 수요이든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는 경우. 요거요. 동시에. 이럴 때 과연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이건 어떻게 될까 한번 봐보죠. 요건 한 개만 이동했어요. 한 개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원래 크게 4가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세 번째 케이스는 수요가 증가되는데 공급이 뭐요? 감소되는 경우. 네 번째 케이스는 수요 감소인데 공급이 거꾸로. 이거 4가지 이외에 다른 방식이 있습니까?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되면? 없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럴 때 제가 답을 한번 써볼게요. 이제 항상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동시에 이동되면 각각의 방식마다 경우의 수가 3가지 방식이 있어. 자, 이때 보니까 다 수요 공급 둘로 증가죠. 이때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경우가 있어. 공급 변화폭이 더 큰 경우가 있어. 수요 공급이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나중에 굉장히 쉽게 푸는 방식 마지막 가보죠. 자, 일단 해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있지.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수요가 이만큼 커지는 거야. 증가는 우측이지. 그죠? 공급은 요것만큼만 커진다고. 이렇게 표현이 이거예요. 그럼 새로 형성된 균형점 요거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가지? 양은요? 증가되지? 그래서 가격도 올라가지만 양도 증가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얘는 보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럴 때 보니까요, 수요가 현재 이것만큼 커지는데, 공급은 이것만큼 증가된다, 이렇게. 그건 새로 형성된 균형점 요거죠? 가격은 떨어지는 거지. 양은 뭐죠? 네,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양은 뭐합니까? 자, 한 번 더 할게.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하지 말고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라고. 자, 세 번째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똑같은 폭만큼 증가된대요. 그래서 요만큼 증가된 만큼 공급도 이렇게 증가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때 보니까, 예, 가격은 같잖아. 양만 뭐하지? 가격은 같은데 양만 증가되지. 그죠? 물론 시험에서 누가 더 크다고 시험 낼 수도 있어. 있지만 그려내지 않고 있죠. 요것만 달랑 시험 낸다고. 요것만 달랑 내면요. 요거 세 개 다 동시에 같이 설명해 줘야 돼. 그죠? 그래서 가격은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도 같을 수가 있지. 그죠? 그 결과 가격은 모르겠다 이거요. 왜? 누가 더 크다 설명 안 했어, 여기서는. 양은 주구장창 뭐요? 이게 답이라고. 근데 문제는 이런 지문을 5개를 내네? 이거 다 그려볼 거야, 이거? 그려보는 순간 날 샌다, 이거. 그지? 그래서, 자, 빨리 푸는 방식 해볼게, 이제. 나오면, 일단, 요걸 딱 하는 거예요. 해서, 가격, 양을 써보라고. 해서, 자, 일단 이건 그냥 이런 거 들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왜 중요해? 지금 이거 설명할 목적이 사실은. 이게. 비록 둘 다 이동했지만, 기본 전제는 둘 중에 한 개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변화 있다 가정해보자고. 자, 일단, 공급은 고정돼 있고,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아니, 수요만 증가했어. 얘 고정돼 있다고. 여기 지금 이거 말하는 거 아닌가? 그지? 자, 공급도, 양도. 자, 이제는 수요 고정돼 있어.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은 떨어지고, 양은 이렇게 하고 동시에 같이 설명해봐, 이제. 가격은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떨어질 수 있는 결과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무조건 뭐요? 나중감 이렇게 보셔야 돼. 실제 확인된 거 아니야. 그죠? 지금 하지 마.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게 나중에 쉽게 푼다고 다 전부 다 하게 돼 있어. 근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할 수 있다. 자, 거꾸로 할게요,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 요것만. 자,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서 나중에 실제 답이 나는 봐보죠. 자, 밑에 가격 양을 써주고 있죠.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올라가지. 공급만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고 양은 뭐해? 떨어지지. 그 결과 답은 가격은 둘 다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양은 모른다. 이 답이 분명히 나와야 돼. 자, 실제 해볼게, 이제. 자, 수요 증가, 공급 감소. 항상 동시에 변하면요. 세 가지 경우에서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더 클 때, 공급이 더 크게 감소했을 때, 둘 다 똑같은 폭만큼 변했을 때. 자, 그럼 참고로 하나 더 여기서 바로 해볼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큰 쪽에 있는 그 값을 따라가야 돼. 큰 쪽에. 그 반대편 값은 관계없다고. 자, 수요가 더 크지? 변화폭이? 그 수요 증가잖아. 수요 증가 어떻게 나와 있어, 여기서? 수요만 증가되면. 그지? 공급 변화 더 큰 거지. 공급이 증가된 거지. 저 어떻게 나와 있지? 가격 떨어지고 양 증가하지. 이 말 나오잖아. 얘도 해볼까, 이거? 자, 이게 수요가 더 크잖아. 변화폭이. 그 수요 증가 어떻게 해야 돼? 가격은? 양은? 그지? 이건 공급 감소폭이 더 크지? 공급 감소되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 가격? 올라가야 돼. 공급 감소니까. 양은? 무조건 이 표가 나와야 돼. 해볼까, 이제?
원래 수요 공급이지. 수공이 있어. 이럴 때 균형각이 있잖아. 자, 수요는 어떻게 돼 있으면 이만큼 커지는데 공급 감소는 이쪽이지, 이쪽이야. 공급 감소는 이것만큼만 뭐야? 감소한 거라고. 균형점 요거지? 가격, 양은 늘어나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자, 예. 자, 여기 할까? 이렇게. 수요, 공급, 균형점. 이제는 공급 감소가 더 크잖아. 이만큼 감소였어. 수요는 요것만큼 증가된 거지. 그죠? 균형점 요거지? 가격 올라가이. 양은 얘보다 떨어지지. 이 표 분명히 나오잖아, 이거. 자, 마지막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한번 그려볼게요. 예, 원래 있는 수공이 있는데 이럴 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더라. 근데 이제는 뭐 있습니까? 수요든 공급이든 변화폭이 같다 있죠? 공급이 요만큼 감소했어. 요만큼 감소한 만큼 수요도 이만큼 증가됐대. 편 자체가. 그럼 가격은 올라가지? 그죠? 양은 같이? 자, 이럴 때 뭐 있습니까? 누가 더 커서 설명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동시에 설명해볼까? 가격은 주구장창 몽땅 다 올라가지만 양은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 그래서 그 결과 양은 모른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전부 그려본 적 일단 다 나온다고. 그 나중 가면 이제 우리 집에서 이건 한번 나중에 그려보셔야 돼. 보시는데 지금은 이걸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건 요령이니까 요령. 어디 요령이야? 가장 중요한 이게 모르면 말짱 꽝 아닙니까? 그지? 이걸 알고 있으면 결국 이 내용 따라갈 수 있다고. 네, 이미 공부가 돼 있는 분은 다음에 가서 뭐합니까? 나오면 이런 문제 푸셔요.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동시에 변할 때 혹시 시험 나면 누가 더 크게 변화를 쓰지? 큰 쪽에 있는 그 값을 그냥 따라간다 생각하면 돼. 네? 무조건. 실제 확인하면 그거 나왔으니까. 자, 이거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죠.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요 그림 꼭 그려보시봐. 그려서 이 값을 반드시 내 머릿속에 가 있어야 돼. 이게. 그러면 이 내용, 이 우측의 내용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이게. 하여튼,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이런 숫자. 그래프 나면 거의 환장하죠. 자, 이제 가볼게요. 어디 가는가 하면은, 책에, 자, 우리 거기 강의 노트 보니까요, 제가 14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 큰 2번 균형 이동이 있죠? 박스 있죠? 여기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 개는 반대편은 고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나만 이동했을 때 난 거기 있는 표가 이 말. 그리고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동시 이동되는 거 있지? 이런 건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한번 해보시라. 네? 다음 텀에 가서. 자, 그러면 요걸 갖다 정리한 게 우리 책 기본서 보니까 어디 있는가 하면요. 111페이지부터 저기 있는 113페이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그래서 2번의 균형 이동에서 양갈로 1번 수요 공급이 각각 변하는 경우 있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있죠? 그죠? 거기 있는 말이 뭐냐, 결국은. 예. 여기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뒷장 가보겠습니다. 양갈로 2번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동시 이동되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죠? 이거 나중에 한번 해보셔야 돼. 지금은 그냥 넘어갔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이거 뭐를 말짱꽝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 내용. 요것만 하시면 나중에 동시 이동되는 건 금방 따라갈 수 있어. 문제푸는 요령이니까. 하여튼,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예, 저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개만 제가 할게요. 한 개만. 자, 우리 문제 10페이지 3번 문제.
페이지 3번 문제. 자, 일단 제가 4를 한번 들어볼게요. 3번 보니까 핵심이 뭐야?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지? 자, 요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요거. 그지?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요 말이잖아. 그러면 그 표현이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답이 여기 나와야 돼. 이렇게 항상 가격, 양을 써놓고 있죠. 각각 있는 값을 먼저 구해. 해서 동시에 같이 비교하면 금방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튼 그렇게 시험 냈어, 과거에. 지금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시험들은 이걸 꼭 공부해야 된다. 이걸 인식하라고. 이것만. 응?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있죠. 네, 좀 쉬었다가 네, 탄력성 할게요. 네, 좀 쉬었다 할게요.